안녕하세요. 누구나 행복해 보이는 결혼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제가 생각한 거와는 완전 거리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연애 때야 죽고 못 살고 절 쫓아다녔지만 결혼하고 나니 전 항상 2순위, 아니 마지막 순위로 밀려나더라고요. 결혼하고 나니 또 왜 이렇게 효자가 되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외동아들을 가진 시어머니는 말끝마다 우리 아들을 달고 살았죠. 참 고달픈 시집살이였네요. 누구 하나 내 편 대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우울했습니다. 결혼 전 저는 공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아직 취준생이었어요. 취준생이지만 곧 취직할 거라는 희망으로 결혼을 한 거였죠.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게 자란 저는 사실 세상 물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취준생이지만 당연히 취직하겠지라는 희망으로 결혼을 선택했던 것 같고요. 부모님들도 처음엔 걱정을 하셨지만 남편의 포부를 보고 그래 결혼해도 나쁘지 않겠다 하여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결혼 생활이 시작된 거죠. 우리 아들 밥은 잘 챙겨 먹고 나간 거냐? 내가 우리 아들 먹으라고 나물 반찬 좀 했는데 그거 차려준 거야? 네가 집에서 잘 차려줘야 밖에 나가는 신랑 기가 사는 거다. 알겠어? 꼴랑 돈 몇 푼 번다고 집안일 등한시하지 말고 알았니? 뭐 쉬는 날이나 그럴 땐 잘 챙겨주고 있어요. 저도 워낙 일하기 바쁜 사람이니까요. 잘 챙겨줘 볼게요. 바쁘기도 하지만. 네가 바쁘면 우리 하늘이보다 바쁘니? 하는 일도 뭐 들어보니까 쉬운 직무인 것 같더구먼. 유난 떨지 말아라. 시집 왔으면 할도리를 하면서 일도 하는 거야. 출가 외인이란 소리가 왜 있는데? 우리 때는 시집 오면 그냥 고분고분 말을 얼마나 잘 들었다고? 남편 혹시라도 기죽이지 말아라. 지금 당장 일을 안 해도 너보다 더 훌륭한 기업체에 취직해서 일할 거니까. 알겠니? 우리 아들 기죽이면 알아서 해. 내가 가만 안 둘 거니까. 너 돈 좀 번다고 유세 떨지 말란 말이야. 알겠어? 우리 아들은 앞날이 창창하니까. 시어머니는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어요. 며느리면 무조건 며느리 노릇을 해야 한다. 그러니 찍소리 말고 내 말 들어라 하는 주의 말이에요. 남편에게 이런 힘든 부분을 얘기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저의 편이 아닌 본인의 엄마를 흉봤다고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요. 저에게 잘해주는 남편이 너무 좋아서 결혼을 했지만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취업 스트레스로 인해 남편이 예민해졌다고 생각을 애써 했어요. 제가 선택한 결과를 끝까지 책임지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꾹꾹 참았습니다. 어머님은 진짜 옛날 사람이신 것 같아. 나 일하는 것도 그냥 대충 생각하시는 것 같아. 무조건 자기한테 맞추라는 거 있지? 근데 어떻게 그래? 일을 하다 보면 나도 자기한테 맞추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지. 안 그래? 좀 속상했어, 오늘. 그게 뭐가? 엄마 말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 너 지금 나한테 그 말하는 저희가 뭐야? 나보고 엄마한테 따져 달라는 거야? 되게 웃긴다. 엄마가 어른으로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거 하나하나 신경 쓰면 어떻게 시집살이 할래? 참나 너도 참. 아니, 자기는 나랑 결혼하고 나서 당연히 내 편 대어줘야 할 사람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매번 무슨 말만 하면 나한테 쌍심지를 키고 달려들어? 내가 이 집에서 뭐야 그럼. 자기 믿고 시집와서 어느 하나 의지할 데도 없는데
진짜 너무한다. 의지를 왜 해? 넌 너고 난 나지. 나 그렇게 나약한 여자 싫어하는 거 몰라? 어쨌든 엄마 얘기 나한테 하지 마. 나도 엄마 아들이니까 기분 나쁘다고. 엄마가 날 위해서 그러신 거지 달리 그러시겠어? 하여간 말이 안 통한다니까. 설마 너도 나 지금 취업 못한다고 무시하냐? 그래서 지금 나한테 이렇게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는 거야? 아, 그래. 돈이 죄지, 돈이 죄야. 안 그래?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갑자기 취업 얘기가 왜 나와? 내가 자기한테 취업하라고 했어? 웃겨, 진짜. 말 막 하지 마. 결혼 초에 이런 부분으로 참 많이 다퉜어요. 아직 정신적으로 시댁에서 독립하지 못한 남편은 오히려 어머니와의 저의 사이에서 저에게 질책을 하면서 어머님을 두둔했거든요. 친한 친구한테 말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싶었지만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제 얼굴에 침 뱉기 같아서 말을 아끼게 되었어요. 친정 부모님한텐 더더욱 그랬고요. 참 외로운 나날들이었습니다. 지연이 시집 잘 갔잖아. 결혼 전에 너 얼마나 끔찍히 위했니, 네 신랑이? 지금도 잘해주지? 얼마나 좋아. 나도 대접받고 살아보고 싶다. 우리 신랑은 지밖에 모르는 거 있지? 아마 네 신랑은 진짜 잘할 거야. 그치? 아유, 부러운 기집애. 아, 뭐 그치. 그래도 결혼 전이 더 잘하긴 했어. 아무래도 연애 때랑 결혼은 다르니까. 지금도 못하는 건 아니지만. 하늘씨 딱 보면 알아. 얼마나 잘할지. 그러니까 네가 잘해. 연애 때 하는 것만 봐도 네 말이면 껌뻑 죽었잖아. 시부모님은 잘해주시니? 그때 결혼식에서 보니까 어머님 인상이 좀 사나워 보이시긴 했는데 시어머니는 좀 어때? 괜찮아? 아, 뭐 그냥 평범하셔. 너희 시어머니는? 난 그냥 좀 말투가 세서 그렇지 나쁜 분은 아니라서 그냥 이해하고 있어. 그래도 넌 시집 잘 간 거야. 뭐 하늘씨 아직 직업이 없는 게 흠이긴 하지만 그래도 학력도 빵빵하니까 취업은 될 거고. 취업만 돼봐. 네가 뭐가 걱정이니? 아휴, 내 남편이 더 걱정이지. 앞날도 안 보이는 회사에서 매일 몸 바쳐 일하고 있으니. 친구들은 참 애석하게도 제가 시집을 잘 간 줄 알더라고요. 결혼 전 저에게 그렇게 대시하고 다정했던 남편의 모습을 기억하고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사는 줄 알았죠. 제 얼굴에 침 뱉기라 차마 이렇다 저렇다 저희 이야기를 하지 못했고요. 아무에게도 풀 수도 없었고 말할 데도 없는 저는 결혼하고 살이 15kg나 쪄버렸어요. 우울할 때마다 항상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풀었거든요. 남들이 미련하다고 욕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 오로지 이 통로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스트레스를 받으면 즉각적으로 먹는 걸로 손이 가게 되더라고요. 참 미련한 짓이었죠.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 더 우울해지고 살을 뺄 자신조차 점점 없더라고요. 아유, 코끼리 다리 같다. 너 살 좀 빼. 결혼하고 어떻게 점점 아줌마가 돼간다니? 아유, 창피하다 정말. 요즘 아줌마들은 아줌마도 아니라던데. 너 살 좀 빼. 우리 하늘이 보기 창피하지도 않니? 저게 어떻게 여자 다리야? 아유, 무서워 정말.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모욕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 제가 살이 많이 찌긴 했지만 코끼리라뇨. 제가 어머니한테 어쩜 저렇게 콧대가 찌부댔어? 어머어머,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떠시겠어요? 사람한테 해도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는 건데. 뭐야? 너 지금 나 콧대 났다고 무시하는 거야? 참나. 내 코는 그래도 귀엽기라도 하지. 지금 네 다리통을 봐라. 어디 하늘이가 집에 들어오고 싶겠냐? 어휴, 무시무시하다 정말. 너 진짜 살 좀 빼. 큰일이다. 뚱뚱하면 얼마나 병이 많은데. 제 살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것도 다 스트레스로 인한 폭식 때문에 찐 거니까. 어머님은 상관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상관 안 하게 생겼니? 어디 나가면 네가 내 며느리란 걸 다 알 텐데. 창피해서 내가 상관을 안 하게 생겼냐고. 아니 뭐가 그렇게 네가 스트레스가 많아? 취업 준비하는 네 남편이 스트레스면 더 스트레스지. 진짜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힌다. 살이 쪄서 심각해진 건 알지만 참 어쩔 수 없더라고요. 원래 마른 체형이었던 제가 늘 먹는 걸로 하나하나 풀다 보니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이 몸을 보고 어머님은 흉측하다며 항상 막말을 하셨어요. 남편 또한 이런 저에게 점점 마음이 식었는지 모욕하기 일쑤였고요. 진짜 자존감이 많이 내려갔죠. 그때 당시 이혼을 결심할 수도 있었지만 참 미련하게도 부모님께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친구들한테도 이혼녀라는 꼬리표를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역꾸역 버텼던 거죠. 남편이 취직만 하면 다시 다정해질 거다. 연애대로 돌아오겠지라는 희망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었거든요. 엄마가 뭐라니? 너 살 좀 빼래지? 나도 진짜 창피하다.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됐냐? 아무리 살이 쪄도 그렇지. 예전에 네 모습은 아예 없어. 그나마 얼굴 하나 봐줄만 했는데 이제 얼굴도 살에 파묻혔어 아주. 주말에 너랑 어딜 가겠냐? 뭐라고? 남들은 살이 쪄도 예뻐해준다는데 자긴 어쩜 그래? 나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알면서. 그리고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누구 하나 내 편 대준 적 있어? 그러니까 먹는 걸로 풀지, 안 그래? 자기랑 나랑 대화를 해, 뭐를 해. 정말 남이잖아. 아니 결혼하고 뭘 얼마나 너한테 더 잘해야 하는데.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부부는.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니야? 많은 걸 바라는데 내가 취업도 못한 당신한테 시집 온 걸까? 난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를 바랬을 뿐이야. 그 말 무슨 뜻이야? 나 취업도 못한다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 이젠 대놓고 무시한다 이거지? 너 잘났다 이거야? 항상 도돌이표되는 싸움이었어요. 살 때문에 자존감도 많이 내려가서 싸우기도 지치더라고요. 싸우기만 하면 인신공격을 해대는 남편 때문에 더 힘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다이어트에 돌입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더 이상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이렇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옆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저를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발언이었죠. 그렇게 뚱뚱한데 살을 뺄 수 있겠어? 너처럼 먹을 거 좋아하면서 살 빼는 사람 드물다. 아이고, 돈 낭비 아닌가 몰라. 살이 찌면 쪘다고 뭐라고 하시고 뺀다고 하면 안 빠질 것 같다고 뭐라고 하시고 뭐 어쩌라는 거예요? 코끼리 같다면서요. 어디 한번 해봐라. 그 살 언제 다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이 딱 체험만 했었어도 너 같은 거한테 장가 보내는 거 아니었는데. 인물이 낫기를 해. 뭐 하나 제대로 잘난 게 없는 애한테 뭐가 쓰여서 장가를 보냈는지 나 원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절 며느리로 맞이한 게 후회하신다는 거죠?
참 이제 아픈 말씀을 하다 정말 이런 말까지 하시네요. 대단하세요. 뭐가? 내가 틀린 말했냐? 살 찌우고 빼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아유, 살 빼는 거 또 운동 다녀야 하고 돈 아까워 정말.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는 응원을 해주진 못할 망정 오히려 더 막말을 했죠. 남편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더 다짐하게 되었어요. 내가 기피했고 살을 빼서 콧대를 납작하게 해주리라고요. 전 피나는 노력으로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식사 조절은 물론 매일 PT까지 받아가며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했죠. 다행히 급하게 찐 살이라 그런지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10kg 정도를 감량했어요. 살이 빠지자 없던 자존감도 참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내 힘으로 뭔가를 이뤘다는 마음에서요. 그리고 살이 빠지니 남편도 매일 폭언만 일삼다가 조금은 사람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참 살이 뭔지 싶기도 하더라고요. 봤지? 내가 이래도 살이 안 빠져? 참나. 내가 하면 한다고 했잖아. 어때? 예전의 나로 점점 돌아오는 것 같아? 그래도 아직 좀 남았잖아. 뭐 보기엔 훨씬 낫네. 엄청 코끼리 같았는데. 더 빼야 해. 그래도 아직 먼 거 알지? 당신이나 공부 열심히 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결혼하면 바로 취업한다더니 지금까지 1년을 그냥 내리놀기만 하잖아. 취직 얘기하지 마. 좋은 회사 알아보고 있는 중이니까. 그리고 나한테 취업 얘기하면서 스트레스 주지 마. 가만 안 둬. 당신한텐 취직 얘기하면 안 되고 나한텐 살 얘기해도 되고? 나도 우울한 건 똑같아. 그러니까 말 조심 좀 해줘. 어? 넌 동기부여가 되잖아. 이렇게 채찍질을 하니까 살도 빼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넌 좀 채찍질 당해도 돼. 남편은 취업에 있어서 자격지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취업 준비 전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던 그때 살이 빠지자 자연스레 아이도 생기더라고요. 사실 축복받아야 마땅할 아이였지만 이 타이밍에 아이가 생겨서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남편을 믿고 아이를 낳아야 할까라는 생각이 컸죠. 하지만 차마 생긴 아이를 지울 순 없더라고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아이가 생겼다고 얘기를 하자 오히려 저를 비난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눈물이 앞을 가렸죠. 그때 조금 각성을 한 것 같아요. 남편은 평생 제가 믿어야 할 사람이 아니구나라고요. 연애 때는 내가 콩깍지에 눈이 뒤집혀 잘못된 판단을 했구나. 이 남자는 내가 믿고 가야 할 남자는 아니라는 생각이 그때 불현듯 들었습니다. 취업이 문제가 아니라 인성의 문제였으니까요. 뭐? 아이를 가져? 아휴, 아니 너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 거 몰라? 어쩌려고 덜컥 아니 남편 취업도 해야 하고 앞길이 창창한데 아이를 지금 가지면 어쩌자는 거야? 생각이 있니 없니? 하여튼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정말. 너라네. 아이를 저 혼자 가진 건가요? 하늘 씨랑 같이 가진 거죠. 그리고 왜 저한테만 뭐라고 하시는 건데요? 제가 혼자 만들었냐고요. 또 엄마한테 말 대꾸 할래? 네가 조심했어야지. 이런 건 여자가 조심하는 거야. 아휴, 진짜 어쩌자고 애를 가져. 당장 지워. 미친 거 아니야? 네가 인간이야? 네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애를 지우라 말아야 이 쓰레기 같은 인간아. 내가 너 믿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었지. 내가 왜 이딴 취급받고 여기에 있어야 하는 건데? 너네 엄마랑 너 진짜 갱생 불가 인간들이야. 알아?
아, 이게 막말을 하네.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냐? 맞잖아. 애를 지금 어떡하라고? 아휴, 내 인생 망했어, 진짜. 난 너랑 결혼하는 순간부터 이미 내 인생 망했어. 알아? 내가 뭐에 홀려도 단단히 홀렸지. 미친놈을 믿고 결혼을 하다니. 뭐야? 너 말이면 단 줄 알아? 어디다 대고 미친놈이래? 아니 막말로 네가 꼬셔서 결혼한 거잖아. 아니야? 아니냐고? 참, 쌍으로 모자가 대단하네요. 어떻게 생긴 애 보고 그렇게 막말을 하다니. 그래요. 둘이 천생연분이었지? 이 집엔 아무도 낄 수가 없어, 아주. 정상인이 어떻게 비정상인 인간들이랑 어울리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 그냥 전부 다 끝내보자, 어? 더 이상 이 정신 나간 모자랑은 말을 이어갈 수 없더라고요. 밖에 나와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처음으로 친정에 가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이혼을 한다고 말을 했죠. 제 이야기를 듣던 엄마 아빠는 참 속상해 하시면서 그러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며칠 집에도 안 들어가고 연락도 받지 않자 남편은 친정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제야 뭘 잘못한 걸 알았는지 싹싹 빌더라고요. 처음이었습니다. 결혼을 그렇게 꿇어앉아 빌던 모습 말이에요. 저희 엄마는 소금을 뿌려대고 온갖 쌍욕을 하셨지만 울면서 한 번만 봐달라는 남편을 외면하진 못하더라고요. 그날 저도 마음이 많이 풀린 건 사실이고요. 한 번도 저에게 빌었던 모습을 보여준 적 없는 남편을 보고 정말 반성했나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아이도 생겼겠다 마음이 많이 약해졌어요. 사실 아이를 혼자 키우기란 겁도 많이 났었고 한부모 가정이 되는 거 자체가 안쓰러웠거든요. 미안해. 내가 돌았었나 봐. 반복되는 취업 실패에 내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 너 없으면 안 되는데 며칠 곰곰이 생각해봤어. 난 너 없으면 안 되더라. 미안하다 진짜. 너랑 아기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질게. 정말 달라질 거야. 그러니까 용서해줘. 아, 잘못한 건 아나 보네.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으면 애가 울음을 안 그쳐, 어? 자네 믿고 시집 보냈는데 그러면 되겠어? 막말로 우리 딸이 버려먹이는 거잖아. 정신 차려. 우리 딸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네 눈에선 피눈물 날 줄 알아. 알겠니? 엄마, 그만해요. 이 사람도 반성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엄마, 아빠. 잘 살게요. 언제든 와라. 열려있어, 여기는. 아니나 싶으면 갈라서는 거야. 알겠어? 참고 살 이유 전혀 없어. 네가 뭐가 모자라서. 죄송합니다, 장모님. 용서해 주세요. 다신 지연이 울리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요. 네? 전 그리고 그날 남편과 돌아갔죠. 그날은 예전 연애하던 시절처럼 남편이 모든 걸 다 맞춰주더라고요. 저 역시 이제서야 남편이 저에게 돌아온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련도 많았지만 이젠 안 그러겠지라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리고 열심히 태교에 집중하게 되었죠. 중간중간 남편의 천성이 조금은 비쳤지만 그래도 예전의 막무가내의 모습들은 고치려고 하였고요. 하지만 이것도 얼마 못 가 예전의 막말 남편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도 욱하기도 많이 하였지만 아이를 위해 참는 날이 더 많았어요. 이왕 낳기로 한 거 그냥 참자.
우리 아이한테 한부모 가정은 만들어주지 말자 하는 마음에서 말이에요. 모든 부모가 그러하듯 자식을 위해선 못할 게 없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아이만을 위해 살아가야겠다 다짐을 했거든요. 힘들게 뺀 살, 만삭 다 드니까 이제 다시 도루묵이네. 완전 코끼리가 따로 없다. 에휴, 다리통 봐. 무서워라. 뭐야? 의사가 15kg까진 괜찮다고 했어. 내가 뭐 괜히 쪄? 아이 가지고 만삭이니까 이렇게 찐 거지. 살리기 좀 하지 마. 임산부한테 얼마나 스트레스 되는 줄 알아? 어머님도 자꾸 살쪘다고 또 뭐라고 하시고. 나도 스트레스 받아, 어? 뭐 한두 번이니? 쟤 살찌는 거? 이제 놀랍지도 않아. 나는 네가 졌을 때 얼마나 날씬했는지 사람들이 임산부인 줄도 몰랐다니까. 야, 내 친구 와이프는 만삭인데도 늘씬해, 알아? 네가 관리를 못하니까 그렇게 뒤뚱거리는 거지, 무슨. 핑계도 좋다. 어차피 애 무게 몇 킬로 안 되잖아. 아유, 그때 확 이혼해 버릴걸. 내가 돌아도 단단히 돌았었지. 안 그러냐? 너도 후회되지? 뭐라고? 진짜 막말할래? 지금 이혼 못해서 누군 참고 사는 줄 알아? 막말하지 마. 다 엎어버린 수가 있으니까. 어머님도 그만하세요, 진짜. 저 의사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살로 또 스트레스 주지 말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참나. 남편은 재벌은 남 못 준다고 막말하고 무시하는 습관은 버리지 못하더라고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참았어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얼씨구나 하며 거들기 시작했죠. 고단한 나날들이 또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괴로웠어요. 불행 중 다행으로 아이가 복덩이인지 그렇게 되지도 않던 취업에 남편은 성공을 하여 필기 합격과 동시에 최종 면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면접까지 가는 남편은 정말 설레어 보였어요. 저조차도 기분이 좋았지만 한편으론 걱정도 되었죠. 지금도 이렇게 무시를 하는데 취직까지 하면 오죽할까 하면서 말이에요. 그래도 최대한 기뻐해 주기로 했습니다. 자기 축하해. 애 태어날 땐 자기 직장인이겠다. 최종 면접이란 말은 이제 거의 붙는다는 거나 다름없어. 그런가? 그래도 얼떨떨하네. 내가 진짜 가고 싶었던 회사기도 하고 여기 아니면 이제 넣을 데도 없는데 꼭 붙어야 하는데. 당연히 되지. 우리 아이 낳으면 진짜 더 행복하게 살자. 그동안 많이 싸웠잖아. 이제 싸우지 말고 좋은 엄마 아빠가 되는 거야. 너는 꼭 내 취업 앞두고 애 얘기를 꺼내야겠냐? 지금 이게 더 중요하지. 아기가 중요해? 내가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알면서. 무슨 상관이야. 우리 아기 얘긴데. 자기 면접 앞두고 예민한 건 알겠는데 마음 편하게 가져. 될 것도 안 되겠다. 어?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하던 남편은 결국 최종 면접까지 보러 가게 되었어요. 집에서 꼭 잘 되라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던 저에게 남편이 다급하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커피를 쏟았으니 와이셔츠 좀 새로 사서 1시까지 꼭 와달라고 말이에요. 서둘러 급히 남편의 새 와이셔츠를 구매 후 만삭인 몸을 이끌고 남편이 면접 보는 회사에 다다랐습니다. 남편에게 로비로 얼른 나오라고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은 어이없게도 저를 보고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때 와장창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아, 이 사람한테는 나는 고작 이 정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며 마음의 문이 확 닫히면서 눈물이 와락 나더라고요.
아줌마, 여기요, 여기. 셔츠 빨리 주세요. 좀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얼른 줘요. 그리고 이거 갖고 빨리 가고. 빨아야 하니까. 뭐라고? 아줌마? 아니, 지금 당신 여기서 설마 나 창피해서 아줌마라고 하는 거야? 아, 그런 거냐고! 제가 로비에서 악을 쓰자 남편은 당황한 듯 서둘러 돌아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역정을 내면서 빨리 집에 가라고 했죠. 남편은 절 빨리 돌려보내려고 안달을 했어요. 제가 그동안 먹었던 마음들이 와장창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꾸역꾸역 뭐 때문에 버텨왔나 싶기도 하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정말 모든 걸 다 잃은 것만 같았던 그때 누가 제 이름을 넌지시 부르더라고요. 이미 남편은 절 무시한 채로 면접장으로 가고 없었어요. 혼자서 눈물을 삼키고 있었을 때 제 이름이 들려온 것이었죠. 가장 추한 모습을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그 순간 뒤를 돌아보니 저의 어린 시절 늘 저를 기어해 주었던 부모님 친구였습니다. 창피하기도 하면서 막상 얼굴을 보니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도망갈 수도 없었으니까 말이에요. 지연아, 아니, 여기는 어쩐 일이야? 부모님은 잘 계시지? 아이 가졌다곤 들었는데, 와, 여기 무슨 일로 왔어? 아저씨가 여긴 어쩐 일이세요? 여기가 그때 근무한다고 하셨던 회사시군요. 참 못 볼 걸 보이네요, 아저씨에게. 아니, 무슨 일인데 이렇게 서럽게 울어? 배도 많이 나와 힘들어 보이는데. 일단 어디 좀 앉아서 얘기 좀 하자, 어? 그 아저씨는 저희 부모님의 중마고우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절 딸처럼 여긴 아저씨였죠. 자식이 없던 아저씨는 절 딸처럼 매우 예뻐하셨거든요. 순간 아저씨 얼굴을 보는데 아빠 얼굴과 오버랩이 되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참 처량하기도 하고 내 신세 왜 이러나 싶기도 하면서요. 그렇게 아저씨 얼굴을 보고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제가 막 울어버리자 아저씨는 놀라 저에게 다가와 무슨 일이냐며 되물었고 전 한참을 울고 난 뒤 천천히 얘기를 꺼낼 수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제 말을 조곤조곤 잘 들어주더라고요. 그러곤 한숨을 여러 번 내쉬었어요. 아저씨가 보기엔 제가 참 안타까웠던 거죠. 아저씨, 아니, 죄송합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서요. 주책이죠, 정말. 오랜만에 뵈서는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무슨 일이야? 여기는 어쩐 일이고, 어? 잠깐 여유 있으니까 울지 말고 말해봐. 누가 널 울린 거야? 어느 놈이? 제 인생은 실패예요. 제가 선택한 길이지만 정말 힘드네요. 뭐 하나 쉬운 것도 없고 진짜 이대로 없어져 버리고 싶어요. 전 그때 뭐에 홀렸는지 아저씨한테 모든 일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아저씨는 그 말을 듣고 노발대발하셨고 알고 보니 회사 차기 대표로 선출이 되셨더라고요. 남편의 일을 알고 분노를 하셨죠. 그리고 보기 좋게 남편을 세종 면접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차기 대표의 권한으로 말이에요. 아저씨가 기업 임원인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끝발 있는 사람이란 건 몰랐어요. 아저씨는 저에게 모든 걸 다 아저씨에게 맡기라고 말한 뒤 택시를 태워 저를 집에 보내주셨습니다. 울지 말라는 말과 함께요. 임하늘 씨는 제가 보기에 가정도 제대로 건사도 못하는 것 같은데
회사에서 큰일 날 수 있겠어요? 아까 로비에서 다 봤습니다.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부인 같던데 돌아서는 모습에서 눈물을 잔뜩 흘리며 가더라고요. 아쉽지만 전 그런 책임감 없는 사람을 저희 회사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겠네요. 그럼 전 이만 최종 평가를 마치겠습니다. 다들 할 말 있나? 아, 대표님이 그러시다면 그러신 거죠. 일단 이만일 씨는 그럼 점수는 이걸로 하지. 그래야 이게 맞으니까. 차기 대표가 이렇게 말을 하자 임원들도 술렁술렁 거리더니 남편에게 점수를 꽝으로 좋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참 고소하더라고요. 내가 못하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남편을 물먹였으니까요. 전 집에 와 모든 짐을 싸고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절대적으로 갱생이 불가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친정에 와서 전 아이를 낳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에게 너무 미안했지만 저런 부모 밑에서 크게 하는 것보다 그냥 한부모 가정에서 번듯하게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또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악어의 눈물은 이제 통하지 않았어요. 한 아이의 엄마가 되는 저에게 결단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래서 전 결단을 내렸죠. 이 모든 불행의 근원을 없애버리자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혼자 뭐든지 할 수 있다는 희망 회로를 가득 돌리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 지원아. 그러니까 그 대표라는 사람한테 말 좀 잘해줘. 어? 나 취직 얼마나 기다린지 알잖아. 제발. 나 취업 스트레스 심한 거 너도 알잖아. 그리고 그때는 거기가 로비고 그러니까 만삭 안 해보기가 좀 그랬어. 내 맘 몰라? 만삭 아내를 보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라 넌 살찐 내 모습을 보고 그런 거겠지. 이젠 안 속아. 이혼해. 그리고 평생 취업 준비하면서 너네 엄마 등골이나 뽑아먹고 살아. 알겠니? 너네 엄만 너밖에 모르니까 얼마나 좋아. 너 떠받들며 살겠지. 그냥 그렇게 살아 평생. 이제 네 인생에서 창피한 나는 빠져줄게. 아이 원하지 않았으니 아이도 함께 말이야. 쓰레기 같은 놈. 무슨 소리야? 그럼 난 어떡하라고? 취직도 안 됐는데. 지금 나 혼자 이렇게 살라는 거야? 야, 너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나한테 또 기생하려고 했니? 언제까지 네가 내 등에 빨대 꼽는 거 봐줄 줄 알았어? 꺼져. 다신 상종 못할 거지 같은 놈아.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딨어? 그땐 내가 말이 헛나왔다니까. 내가 네가 창피했으면 결혼을 했겠냐? 어? 제발. 그땐 내가 뚱뚱하지 않은 시절이었지. 넌 내가 조금이라도 변하면 바로 마음 바꿀 놈이야. 그리고 시집하면 더 하겠지? 너 이제 못 믿어. 아이 아빠라는 것도 창피하다. 쓰레기 같은 인간. 나랑 우리 아이 앞에 나타나지 마. 넌 그냥 혼자 사는 게 누구 도와주는 거야. 전 바로 이혼 소송을 걸었죠. 아이도 그 사이에 무사히 낳았답니다. 아빠가 없다는 것이 슬픈 현실이지만 아빠 없이 꽉꽉 채워줘야겠다 다짐했어요. 그리고 무능력한 남편 덕분에 친권 양육권을 무사히 제가 가져오게 되었고 저의 이혼 소식을 들은 대표 아저씨는 비슷한 계열 회사에 압력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은 회사 곳곳에 블랙리스트로 자리하게 되었죠. 부모님도 대표 아저씨에게 참 고마워했고요. 젊었을 때 저희 부모님에게 받은 게 더 많다던데 그래도 이렇게 대가품할 수 있다며 좋아하시는 아저씨였어요. 시어머니 쪽으로 재산이 좀 있으셨기 때문에 양육비도 다달이 받을 수 있었고
시어머니에 대한 정신적 폭행에 대한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이라는 게 참 두렵기도 하고 남에게 말을 하기도 힘들었지만 이렇게 이혼을 하고 보니 오히려 후련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빠지지 않던 살도 술술 빠지게 되어 처녀 때 몸무게로 갱신하기도 했고요. 정말 정신적으로 좋은 것을 왜 지금 했나 싶더라고요. 다행히 제 아이는 아빠 없는 티가 나지 않게 자라주었어요. 친정 엄마 아빠가 육아를 도와주신 것도 있지만 아이만큼은 자존감이 높게 키우고 싶었거든요. 이 글을 쓰면서도 그때의 제가 왜 그랬는지 후회가 가득하지만 그때의 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 단계 더 발전한 제가 있는 건가 싶기도 해요. 지금은 제 자존감도 올라갔고 항상 긍정적으로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자존감을 갉아먹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싸리 손절해 버리세요. 그것이 내 정신건강에 이로우니까요. 지금까지 제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아직까지 저희 가족은 작년에 있었던 안 좋은 기억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시댁과 거리를 두며 살아오고 있었는데 상처 줄 건 다져놓고 이제 와서 잘 지내보자고 손을 내미는 모습이 너무 속보이더라고요. 제가 거절을 하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강하게 시댁 식구들을 내쳐버렸어요. 아마 저희 가족에게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테지만 평생 영 끊고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남편과 한 입을 덮고 살아온 지 벌써 25년 차가 되어 가는데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건 시부모님이 저희 부부를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모든 부면에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없이 시작하다 보니 모든 것이 열악했었죠. 그래도 젊음 하나로 열심히 살아오다 보면 분명 시부모님도 저희 부부를 인정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의 시간이 흐른 만큼 형님 집안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아주버님은 시부의 사업을 이어받았던 터라 어렵지 않게 많은 걸 물려받을 수가 있었어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 시부모님이 저희 부부를 무시하는 모습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했었죠. 시부는 장남인 아주버님이 사업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한다면서 작은 아들인 저희 남편한테는 조금의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아주버님만 감싸고 돌았었죠. 그런 차별이 어렸을 적부터 있었던 터라 남편은 항상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제대로 된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살아왔던 불쌍한 남편은 부모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악착같이 두 발로 뛰었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었지만 시부모님 눈에는 한참 부족해 보였는지 좋은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자식인데 왜 이렇게 차별을 두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남편의 말로는 어렸을 적 아주버님과 남편이 개울가에서 놀다가 남편이 깊은 물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주버님이 남편을 구하려다가 같이 물에 휩쓸렸었고 남편은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급류에 휩쓸렸던 아주버님이 뒤늦게 구출이 되었지만 사경을 헤맬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 있었고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자 집안의 장남인 아주버님이 두 번 다시 돌아오지 못할 뻔했던 안 좋은 기억들 때문에 남편을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었어요. 어렸을 적 일이었고 한참 지난 과거인데 세월이 지나서까지 아주버님만 감싸고 도는 시부모의 행동은 잘못된 것 같아 이 문제로 꽤 오랜 시간 마찰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상처가 많다 보니 마음의 문이 닫혀버렸고 시부모님한테 보란듯이 잘 사는 모습 보여주기 위해 악착같이 살아왔었지만 시부의 사업도 그만큼 커진 상태라 저희가 발전된 모습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보였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시부모님한테 아들, 손자들을 안겨준 반면 저희 부부는 딸, 손녀를 안겨줘서
그것 또한 비교하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로 인해 시부모님은 저희 부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저희도 그냥 잘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해야 될 도리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안 좋은 마음을 계속 품게 되면 그만큼 증오심이 점점 커지잖아요. 저희도 처음에는 잘하려 했지만 상처받고 지낸 시간이 많다 보니 시댁 식구들에게 안 좋은 감정이 터져 나오게 되었고 꽤 크게 얼굴을 붉히면서 싸우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랜 기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을 전부 다 쏟아내게 되었죠.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이 사람도 어머님 뱃속에서 똑같이 10달 품어 나왔는데 과거에 그런 일 한 번 있었다고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대놓고 차별하는 게 가족으로서 맞는 거예요? 이럴 거면 저희도 이제 그만 찾아올게요. 더는 연락도 하지 마세요. 제가 이 사람한테 듣기론 그때 아주버님이 깊은 물 쪽으로 밀어서 생긴 문제였다면서요. 그래서 아주버님이 이 사람 구하려다가 생긴 사고였는데 이게 왜 이 사람한테만 탓이 있다고 죄를 돌리는 거죠? 어렸을 적부터 물을 싫어했다고 그러는데 아주버님이 강제적으로 밀어 넣었다면서요. 모든 원인 제공은 아주버님이 했는데 이 사람한테 모든 잘못을 떠넘기는 건 정말 잘못된 행동인 거죠. 이제라도 이 사람 그만 차별하세요. 다른 가족들은 서로 챙겨주고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데 저희는 얼굴만 보면 상처되는 말만 주고받으면서 사는 거 더는 못 견디겠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살 바엔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겠어요? 저희도 이제 너무 지쳤어요. 너희들이 뭘 얼마나 했다고 연을 끝내만내 하고 있어? 과거가 어찌됐든 우리 큰아들이 죽을 뻔했던 건 사실이고 저놈은 어렸을 적부터 워낙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 뱃속에서 나왔지만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 해서 똑같은 대우를 해줄 순 없더라.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도 있는 법이야. 동서도 이제 그만 좀 해. 얼굴 볼 때마다 불만투성이면 뭐 어쩌자는 거야. 서방님이 잘했으면 이런 문제가 있었겠어? 아버님 어머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고. 차별한다고 불만을 먼저 가진 것보다 본인들의 행동이나 되돌아보지 그래. 어차피 얼굴 볼 때마다 이런 식이면 차라리 얼굴 안 보는 게 낫지. 어머님, 이럴 바엔 그냥 영 끊고 지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어차피 저희가 이득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동서도 그걸 원하는 거지? 네. 어차피 이런 대우 받느니 저희도 이제 그만 오려고요. 그래도 조금의 기대를 가지고 매번 온 거지만 어차피 달라질 수 없다는 거 이제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오는 게 서로에게 상처되지 않는 길일 것 같네요. 그럼 할 말 끝난 것 같으니까 저희 먼저 일어나 볼게요. 하여튼 간에 성질머리 하고는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나저나 우리 손자가 이번에 아쉽게 삼수하고 머리 좀 식히려 군대 간다며? 열심히 준비했는데 많이 아쉽지?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이번에 군대 다녀오면 너희 아빠 밑에서 일 배우고 같이 할아버지 사업 이끌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어차피 대학 그거 살아가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너희 아빠랑 할아버지도 대학 안 나왔는데 지금 봐봐라.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잖니? 군대도 시간 끄는 것보다 일찍 다녀오는 게 좋은 거니까 잘한 결정이야. 그리고 만나는 여자도 있다며? 그 집안도 꽤 잘 산다면서. 군대 다녀오면 바로 날짜 잡도록 해라. 할미도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저녁 가자마자 바로 결혼해서 자리 잡는 게 좋겠다. 너희 할아버지랑 진지하게 의논 끝에 내린 결정인데 이거 한번 확인해봐라. 어머, 어머님, 어머나, 이게 뭐예요? 아니 이거 집문서잖아요.
아니, 이렇게 큰 걸 받아도 되는 거예요? 5억이나 되는데 정말 괜찮겠어요? 이번에 군대 다녀오는 것도 빨리 전역하고 그 집안과 결혼 날짜 잡을 생각에 그런 거였거든요. 상대 집안에서도 제 아들이 서둘러 군대 다녀오고 결혼하는 걸 원해서 내린 결정이었는데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신혼집으로 딱이겠는데요? 34평이면 둘이서 생활하기 딱 좋죠. 당신이 아버님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옆에서 많이 도와주니까 이런 좋은 일도 생기네.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형님 아들은 삼수생이고 잘한 것도 없는데 5억짜리 아파트 그냥 내어주고 제 딸은 아예 거들떠볼 생각도 안 하시네요. 일부러 저희 보라고 앞에서 꺼낸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나가기 전에 보여주는 건 뭔데요? 제 딸은 이번 수능 한 번에 합격했어요. 대학 입학 날짜까지 잡혔는데 그건 아세요? 정말 어쩜 이러세요? 아무리 관심이 없다 해도 손녀딸까지 차별하면 안 되죠. 그동안 많이 참아왔지만 오늘만큼 상처받았던 적 없었는데 다시는 오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생겨도 평생 만날 생각 없으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도 할 말 있으면 오늘 전부 다 쏟아내버려. 여자가 수능 합격하면 뭐가 되니? 어차피 결혼하면 고무장갑 끼는 인생인데 수능 보면 뭐해? 거기에 투자하는 돈이 아깝지. 형편도 안 좋은 것들이 쓰잘머리 없는데 돈 쓸 생각하지 말고 가서 돈 좀 있는 남자 만나서 살림이나 차려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계집 주제에 수능 합격했다고 알아달라는 것도 어이가 없다. 얘따,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것도 아니고 삼수생 앞에서 수능 합격했으니까 축하해달라면 내가 좋은 말이 나가겠니? 내가 이런 쓰레기 같은 집안의 아들이라는 게 정말 부끄럽네요. 어차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2번 다시 오지 않을 생각이었고 기대도 안 했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 가족 차별하는 거 나중에 똑같이 갚아줄 테니 한번 두고 보자고요. 사람이 도끼를 품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남편도 이미 화가 많이 난 상태였고 딸에게 던진 5천 원을 주워들어 시모의 얼굴을 향해 다시 되돌려 던져버렸어요. 남편의 행동에 당황한 시모는 자리에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얼굴에 5천 원을 던졌다고 화를 내며 손을 치켜 올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모를 강하게 밀친 뒤 저와 제 딸을 현관 밖으로 내보냈는데 그 순간 아주버님이 시모를 밀친 행동에 화가 많이 났는지 남편을 돌려세워 주먹을 올려 버렸어요. 결국 그날 서로에 대한 안 좋은 감정 때문에 집안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한바탕 난리를 친 뒤에야 저희 가족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서로 평생 얼굴 안 보고 살자며 분노한 감정을 가지고 연을 끊어버린 뒤 서로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시부모의 장례식에도 발을 들이지 않을 거라면서 흥분을 쉽게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세월만큼 쌓였던 감정이 많았기 때문에 남편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삼수생 형님 아들에겐 5억 아파트 해주고 수능 합격해서 입학 날짜까지 받은 제 딸에게는 쓸모없는 계집이라고 고무장갑이나 끼라는 막말을 뱉은 뒤 5천 원 던져준 행동이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금전적으로 바라는 것도 아니었고 좋은 말 한번 듣고 싶었던 것뿐이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화를 낼 문제였는지 이해를 못하겠더군요. 결국 그날 이후 지긋지긋했던 시댁생활 청산한 뒤 저희 가족만 신경 쓰면서 살아갔는데 뭔가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속이 후련했어요. 시댁 사람들 더는 안 봐도 된다는 게 저와 제 딸에겐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돼서 오히려 더 좋았어요. 남편도 악연을 끊어낸 이후 심적 안정을 되찾았고 저희 가족은 앞으로 있을 행복만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딸이 원하던 특정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고 입학날 저희 부부는
고생한 딸을 축하해주기 위해 학교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차량 한 대가 학교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차에서 내린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희 부부는 순간적으로 놀라 뛰어갔네요. 여긴 갑자기 왜 온 거예요? 다른 볼 일이 있어서 온 것 같진 않고 제 딸한테 볼 일이 있어서 온 것 같은데 연락도 없이 무작정 찾아오면 어쩌자는 거예요? 너 나랑 지금 뭐 하자는 거냐? 나도 처음엔 그 말을 믿지 못했는데 사진 한 장 보고 깜짝 놀랐다. 그래서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서 몰래 찾아가 보니 정말 거기에 개가 있더라. 언제부터였어? 이미 엄청 성공했으면서 왜 이런 걸 나한테 말하지 않고 있었던 거야? 우리가 돈 달라고 할까봐 그런 거니? 나도 어머님 따라서 가봤는데 사람 엄청나게 많더라. 돈도 상당히 많이 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대? 어쩐지 그동안 무슨 말을 해도 찍소리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던 동서네가 얼마 전에 아버님 댁에서 한바탕 난리쳤을 때 동서랑 서방님이 뭘 잘못 먹었나 했는데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랬던 거였어? 그래서 여기 찾아온 이유가 뭔데요? 내 딸이 잘 나가는 게 당신들과 무슨 상관인데? 내 딸 입학식 망칠 생각하지 말고 당장 돌아가. 내가 대충 계산을 해봤는데 한 달 평균 매출만 억대인 것 같은데 대학은 왜 들어간 거야? 그냥 지금처럼만 유지해도 떵떵거리며 먹고 살겠더구만. 저번에 내 집에서 고개 빳빳이 들고 대들었을 때 뭔가 있을 것 같더니만 지들이 잘 나가니까 아쉬울 게 없었던 거지. 우리 앞에선 없는 척 하더니 돈을 쓸어 담고 있었니? 언제부터였어? 너희들 서해바다 앞에 카페 건물 올린 거 언제부터였냐고? 하루에 손님만 기본적으로 1000명 단위로 오던데 그동안 얼마나 벌고 있었던 거야? 너희들 우리 회사랑 계약해라. 요즘 사업이 주춤해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해결 방법이 생기게 될 줄 정말 몰랐네. 내 딸이 운영하는 사업에 숟가락 얹을 생각 하지 마. 우리가 언제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 있어? 지금까지 열심히 돈 모아 딸이 원하는 사업 밀어주면서 당신들한테 손 벌린 적 단 한 번도 없는데 무슨 염치로 내 딸 사업에 끼어들려고 해? 그래서 입학날 다짜고짜 찾아온 거야? 김칫국도 적당히 마셔야지. 당장 내 앞에서 꺼져. 작은애 너 정말 이럴 거냐? 내가 그동안 이끌어온 사업이 얼마나 힘들게 운영해 왔는지 알면서 등 돌리겠다는 거야? 같은 업종인데 서로 도우면 좋잖아. 제 딸이 카페 사업에 뛰어든다고 했을 때 기억 안 나세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개집 주제에 무슨 사업이냐면서 개나 소나 사업하면 성공하는 줄 아냐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제 딸한테 평생 상처되는 막말을 쏟아냈잖아요. 당신이 커피 머신이랑 원두 사업으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내 딸도 카페 하나 운영해보고 싶어서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개집은 집안일이나 배우면 된다고 내쳐놓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우리가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았던 이유가 당신들한테 손 벌리면 나중에 더 많은 걸 바랄까봐 입 닫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또 용케 알아내서 내 딸 입학식에 나타나? 우리 딸 사업 망하게 하지 말고 당장 꺼져. 당신들이 들어오는 원두랑 커피 머신은 절대 쓸 일 없어. 제 딸이 고등학생 때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학교에서 성적도 좋았었고 열심히만 공부하면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을 정도의 학업 능력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시부가 운영하는 커피 사업을 어렸을 적부터 지켜봤었고 카페를 운영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20살이 되자마자 도와달라고 부탁했었는데 매몰차게 거절을 당했었어요. 안 도와주면 그만인 걸 굳이 상처되는 말까지 꺼내서 눈물까지 쏟아내게 만들었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된 저희 부부는
제 딸이 원하는 사업을 도와주고 싶어서 모든 걸 다 쏟아 부었어요. 무모한 도전일지도 모르지만 오랜 시간 준비해왔던 제 딸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남편과 함께 살면서 모아두었던 돈과 상당히 많은 대출을 지원받아 20살이 되자마자 제 딸이 원하는 카페를 오픈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처음부터 잘 될 순 없기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딸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결실로 맺게 되었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그 지역의 관광 상품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을 가게 되면 꼭 들려야 되는 관광 코스로 만들어지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제 딸은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닌 계절별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카페 분위기를 만들어 갔어요. 그 결과 한 달 매출은 억대로 올라가게 되었죠. 제 딸이 시부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다면 커피 머신과 원두 같은 걸 지원받아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겠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상처되는 말들을 퍼부었을 때 제 딸이 품게 된 도끼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제 딸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걸 굳이 제 입으로 알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업이 커지게 되자 많은 손님들이 제 딸의 카페에 들리게 되면서 시모의 지인분들 중 제 딸의 얼굴을 알고 있던 분이 시모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듣게 된 시모는 가족들을 데리고 제 딸의 카페를 몰래 찾아가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두 눈으로 모든 걸 확인하게 되었고 주춤하고 있던 시부의 사업을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딸의 입학날 찾아와 숟가락을 얹으려 했던 거였네요. 딸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본인이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조금 늦었지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려고 수능을 보게 된 거였고 좀 더 전문적인 절차를 밟아가기 위해서 제가 제빵 커피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 꾸준하게 발전하려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 그런 제 딸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조용히 지내기만 하면 시댁 식구들은 모를 줄 알았는데 같은 관련 업종이라서 그런지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제 딸의 카페에 커피 머신과 카페 운영에 관련된 제품들을 넣길 원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들여오는 원두도 제 딸의 카페에 지속적으로 납품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당장 돌아가라고 했지만 돈 냄새를 맡은 시댁 식구들은 돌아갈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고 대학교 앞에서 한참 동안 얼굴을 붉히며 싸우다가 결국 이런 상황을 제 딸이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와 형님 내외는 제 딸을 보자마자 급하게 달려가더니 양손을 잡고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진작에 말을 하지 그랬어. 나는 네가 성공할 줄 알았다. 네가 할아버지 사업 체질을 닮아서 카페 운영을 기똥차게 한다며 이렇게까지 발전될 줄 알았다면 할미가 전폭적으로 지지해줬을 텐데 그동안 몰라봐서 정말 미안하구나. 그 대신 우리가 앞으로 원두랑 사업에 필요한 제품들 싸게 해줄 테니 같이 손잡도록 하자. 아, 저희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 대해서 아셨구나. 그래서 찾아온 거였어요? 난 또 왜 왔나 했네.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온 이유가 할아버지 사업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저를 이용해 맥을 뚫으려는 거죠? 가족이라는 게 참 그래요.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을 때는 온갖 막말에 상처는 다 줘놓고 저희 아빠 엄마 눈에서 눈물 쏟게 만들었으면서 그 전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선 전혀 반성하는 태도도 없이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면 저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작에 알았으면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겠지. 이건 우리만의 잘못이 아니라 너희들한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니? 한마디만 해줬어도 너희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을 텐데 이런 상황을 숨기고 있어서
문제가 커진 거잖아. 그래, 네가 원하는 답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니? 그 말 100번, 1000번 해주마. 앞으로도 항상 너희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테니까 이번만큼은 꼭 너희 할아버지와 손 좀 잡아주면 좋겠구나. 가족끼리 사업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알지? 웃기고 자빠졌네. 우리 가족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끝나는 줄 알아? 내가 왜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이 분야에 성공하려 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돈 많다고 우리 엄마 아빠 무시하고 대놓고 차별하는 모습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켜봤어. 그때마다 들었던 생각이 뭐였는지 알아? 꼭 성공해서 당신들 짓밟아 주겠다는 마음밖엔 없었어. 내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고 싶었다고. 언젠가 될지 모르는 그날을 위해 이를 악물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었다고. 나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당신들이 우리 부모님한테 줬던 상처 배로 갚아주려면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우리 앞에서 당장 꺼져. 당신들 도와줄 생각 조금도 없고 망하든 말든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다 된 밥에 숟가락 얹으려는 당신들이 역겨울 뿐이야. 내 딸은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분노를 전부 다 쏟아냈어요. 그날은 딸의 입학날이었는데 시댁 사람들 때문에 행복해야 될 시간을 전부 다 망쳐버렸고 쌓인 게 많았던 딸은 좀처럼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퍼부어댔던 딸의 거침없는 말에 묵묵히 참고 있었던 아주버님과 형님이 더럽다며 막말을 퍼부어대더니 제 딸에게 달려들려 하길래 남편과 제가 시댁 사람들을 가로막은 뒤 강하게 밀쳐버렸습니다. 입학 첫날 난리가 난 이후 시댁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돌아가게 되었고 저희 가족은 보란듯이 카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시댁 사람들도 저희 가족에게 받은 상처와 더 이상의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는지 그날 이후 어떠한 연락도 없었는데 최근에 저희 집에 또다시 우르르 몰려왔어요. 작년에 비해 몰골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시모가 뱉은 한마디는 솔직히 좀 놀라기는 했습니다. 시부가 아주버님과 운영하던 사업에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커피 머신 기계를 직접 개발하고 납품하던 시부의 기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고 그로 인해 관련 업종의 업체에서 집단 소송으로까지 이어져 버렸고 결국 폐업 직전까지 오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부가 개발한 커피 머신 기계에서 제품에 불량이 발생한 건지 아니면 제품을 만들 때 신경을 덜 쓴 건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커피를 내릴 때 뜨거운 물이 나오는 토출구에서 먹어서는 안 될 가루 같은 게 나오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된 시부가 서둘러 수습을 해야 했는데 이미 납품한 물건에 대해서 회수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바람에 알루미늄 가루 같은 게 커피와 함께 섞여 나왔고 그 커피를 마시게 된 손님들의 신체에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어떤 분은 가벼운 증상인 반면 또 다른 손님은 문제가 심각해질 정도로 상태가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된 시부는 가족들을 데리고 저희 집을 찾아온 거였어요. 폐업을 막기 위해 시부가 만든 제품을 제 딸이 운영하는 카페에 드리고 싶다는데 제 딸의 사업이 망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제품을 어떻게 받아주겠어요. 당연히 단칼에 거절하게 되자 시댁 식구들이 저희 가족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곤 한다는 말이 폐업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카페 하나를 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 딸이 카페 하나를 최근에 더 늘렸는데 그걸 또 어떻게 알았는지 먹고 살 수 있게 길을 만들어달라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딸은 그런 시댁 식구들의 모습을 보더니 그대로 등을 돌려 버렸습니다. 남편과 저도 상대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나중에 정확하게 알고 보니 삼수생이었던 형님 아들이 시부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
제품 만드는 걸 같이 했었는데 그때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들을 건너뛰었고 대충 만들어서 사태가 심각해진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형님 아들은 군대를 갔지만 이런 심각한 문제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시댁 식구들은 결국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었고 결국 시부가 그동안 이끌어왔던 사업이 순식간에 안 좋은 소문으로 퍼지게 되면서 결국 폐업 위기에까지 오게 된 거였어요. 아마 회복은 힘들 것 같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만약 제 딸이 시댁 식구들의 부탁을 받아들이고 커피 머신을 들여놓았다면 제 딸의 사업에까지 피해를 볼 수도 있었던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제 딸의 인생까지 망칠 뻔했었는데 그때 단호하게 행동한 건 잘한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가 오랜 시간 동안 받았던 상처들에 비하면 그 사람들이 받을 고통은 아직까지 멀었다고 생각해요.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숟가락 한번 뜰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져야 깨닫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 시댁 식구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을 거고 저희 가족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보란듯이 열심히 살려고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깨닫는 게 있겠죠.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택배 일을 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그때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이라 글을 적고 있는 지금도 손이 떨릴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노력 중이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저를 절망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전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이혼까지 고려할 정도로 저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행동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했는데 다니던 회사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 입사를 하게 된 회사에서 처음 몇 달은 잘 다니다가 회사의 단점이 하나둘 보이게 되었는지 불만을 털어놓길래 남편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힘이 될 수 있는 말들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때가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딱 2년 차 되는 해였는데 그동안 직장을 꽤 많이 옮겨 다녀서 제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2년 동안 직장만 5번이나 옮겼으니 저도 얼마나 속이 답답했겠어요. 그래도 내색 한번 한 적 없이 남편이 잘 해낼 거라고 믿으면서 최대한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짜증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심해지길래 뭔가 저에게 말하지 못한 고민거리가 있는 것 같아 하루 날 잡아 남편과 술 한잔하면서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최대한 살살 구슬려서 속에 있던 감정을 끄집어냈는데 남편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들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정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말이 쏟아져 나와 경악을 했는데 그동안 남편이 왜 저에게 짜증을 냈는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었고 너무 큰 실망감과 앞으로의 미래가 보이지 않아 절망감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솔직히 당신이 버는 돈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가 있는데 굳이 나까지 일을 해야 돼? 당신 택배 일로 꽤 많이 벌고 있잖아. 돈벌이가 되는데 나까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겠어? 힘들다고 계속 얘기하면 어느 정도 눈치챘어야지. 내가 일하기 싫다는 걸 계속 표현하고 있는데도 왜 모른 척 하는 건데? 나는 충분히 눈치 줬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그게 아니었나 봐. 나 원래 한 직장에 오래 다니지 못해. 지금까지 당신과 결혼하면서 그래도 꽤 오래 버틴 거야. 나도 노력할 만큼 한 것 같으니까 당분간 좀 쉴게. 당신이 나 대신 고생 좀 해줘. 나를 위해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요즘 회사만 나가면 하는 말이 나보고 시간 때우러 왔냐는 말밖에 안 해. 그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내가 일할 필요는 없잖아. 더러워서 내일 때려치우려고 사직서까지 준비해놨어. 나 좀 쉬게 해줄 수 있지? 당신이 원하는 그 시간이 언제까지인데? 나도 택배 일하는 게 체력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알아? 처음엔 돈이 좀 된다고 해서 시작한 일인데 하면 할수록 택배 일이
너무 힘이 들더라고. 그래서 다른 일자리 좀 알아보려 했는데 그동안 벌어왔던 것도 있고 돈 나갈 곳도 많아서 지금까지 참고 일해왔었어. 나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어. 그런데 내가 왜 당신한테 힘들다는 말을 단 한 번도 안 했는지 알아? 당신이 매일같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퇴사하고 싶다는 말을 하는데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당신이 일을 또 그만두면 나는 택배 일에 손을 놓지 못하잖아. 어차피 결과는 뻔한데 굳이 나까지 힘들다고 얘기해봤자 해결되는 것도 없을 것 같아서 당신한테 나 힘든 건 얘기하지 않았던 거야.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이런 나를 보고 당신도 힘을 낼까봐 쉬지 않고 노력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나에게 실망을 안겨줄 거라곤 꿈에도 몰랐어. 그래서 그동안 나한테 하루도 빠짐없이 짜증을 냈던 거야? 일 그만둘 생각 절대 하지 마. 나는 집에서 놀고 먹는 꼴 절대 못 봐. 사지 멀쩡한 사람이 집에만 박혀 있으면 나랑 뭐하러 결혼했어? 당신이랑 결혼을 왜 했냐고?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것 같아서. 그리고 집안일까지 해주잖아. 거기에다가 음식까지 잘하니까. 나는 아싸 땡큐지. 당신이 뜯어 말려도 나는 무조건 내일 사직서 낼 거야.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지긋지긋한 회사 생활 더는 못 해먹겠어. 내일부터 당신이 나를 위해 고생 좀 해줘. 너 정말 정신 나갔구나?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택배 일이 쉽게 돈 버는 직업인 줄 착각하는 너의 그 잘못된 생각을 뜯어 고쳐야 되겠네. 남편의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된 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와 결혼을 한 이유가 서로 행복하기 위해서 좋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 선택한 삶인 줄 알았는데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땐 앞으로 이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시부모님께 알렸어요. 당연히 남편 보고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해줄 줄 알았는데 충격적이게도 시부모님은 정반대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남편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도 충분히 알 수가 있었고 조금의 고민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남편과 이혼을 하겠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습니다. 이깟 일로 이혼을 하겠다고? 나는 오히려 네가 더 이해가 안 되는구나. 내 아들이 일이 힘들다고 해서 당분간 쉬고 싶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니? 네가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이 되니까 당분간 내 아들이 다시 마음 잡고 일할 수 있게 희생해줘도 되는 거잖니? 부부가 그 정도도 못 해줘? 전화통화로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은 아예 일할 생각이 없다니까요. 처음부터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살 생각만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놈한테 뭘 바라고 같이 살아가겠어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하고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서 아이 낳고 키워야 하는데 그런 계획들이 산산조각 났다고요. 이 사람과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뭘 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혼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과 결혼한 게 평생 무료봉사하려고 같이 사는 건 줄 아세요? 집안의 가장이 됐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에서는 충실해야죠. 어떻게 저런 마인드를 가졌는데 봐주라는 말이 나와요? 내 아들이 원래 끈기가 좀 없는 편이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아진 편이다. 앞으로 조금씩 좋아질 테니까 마음 넓은 네가 이해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부족한 생활비 그건 내가 어느 정도 충당해주마.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라. 사람이 누구나 다 갖출 순 없는 거잖니? 그래도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까진 일로 이혼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라. 내 아들이 잠깐 머릿속을 정리하는 동안 내가 어느 정도 생활비 지원해주마. 아버님, 이건 생활비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게 힘들 정도로 심각한 일이고 제 인생이 걸린 중요한 문제예요.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나랑 이혼해서 당신이 얻는 게 뭔데?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이 너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겠냐고. 당연히 힘들겠지. 우리가 연애하고 결혼 생활한 것까지 4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안 힘들 수가 있겠어? 그렇다고 이대로 유지할 순 없어. 당신이 집안의 가장이면 그에 맞게 행동해. 결혼 생활은 나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 제일 중요한 걸 하지 못한다면 나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혼을 결정할 거야. 지금도 많이 참았어. 애도 못 낳는 게 어디서 지금 큰 소리야? 애라도 낳았어 봐라. 내 아들이 더 책임감 있게 생활했겠지? 너한테도 잘못이 있는 건데 왜 내 아들만 탓하는 거야? 애 낳을 생각 없으면 나도 너 필요 없다. 가서 택배 일이나 하면서 평생 혼자 살던가. 언제까지 내가 참고 이해해주길 바라는 거니? 애 안 낳을 거면 당장 이혼해. 시부는 이혼만큼은 안 된다고 했지만 시모는 나이도 낳지 않고 자기 아들 이해해주지 못할 거면 당장 나가라면서 저에게 되레 화를 내며 얼굴을 붉혔어요. 남편은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너무 크게 만든다면서 오히려 저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이가 없어 더 이상 대화를 섞고 싶지가 않았어요. 저는 시모에게 아이도 낳지 않을 거고 남편과도 더 이상 부부관계를 이어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자 시모는 제 말이 끝나는 순간 저를 강하게 밀치며 시댁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다시는 시댁에 얼씬도 하지 말라면서 막말을 쏟아낸 뒤 현관문을 강하게 닫았는데 바로 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저를 뒤따라와 제 차에 올라타려 하길래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남편이 뭘 잘못했는지 확실하게 느끼게 해주고 싶어 친정집으로 차를 돌린 뒤 부모님께 그동안 참고 말하지 않았던 남편의 행동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놨어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남편을 향해 골프채를 들어 사정없이 휘둘렀습니다. 남편은 분노한 아빠를 피해 도망 다니면서 자기가 왜 맞아야 하냐고 억울해하고 있었어요. 자네가 왜 맞아야 하는지 몰라서 물어? 내 딸 고생 안 시키겠다고 데려가 놓고 사계절 내내 남을 비오듯이 흘리면서 택배 일 하는데 미안하지도 않나? 자네는 아무런 감정도 없는 거야? 고생하는 내 딸 앞에서 어떻게 주벌 뻗고 받아먹겠다는 말이 나와? 좋게 생각을 하려 해도 자네의 괘씸한 모습을 도저히 조용히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네. 오늘 다리 하나는 내 집에 놓고 가야 될 거야. 당장 일이 안 와? 앞으로 어떻게 할 텐가? 정말 내 딸이랑 이혼할 거야? 아빠, 그러다 사람 잡겠어요. 아, 그만 좀 해요. 내가 봤을 때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 일 가지고 왜 일을 크게 만드세요? 아, 정말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들겠네.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지금까지 살면서 아빠가 저렇게까지 흥분하는 거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어? 저 인간이 얼마나 실망스러웠으면 이렇게까지 하시겠냐고. 너는 부부일 가지고 동네 창피하게 집에까지 와야 되겠어? 힘들어서 잠깐 일 좀 쉬겠다는 게 뭐가 잘못된 건데. 너 혼자 벌어서도 충분히 생활 가능하면 기다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나였으면 이해해주고 넘어갔겠다. 몰아세운다고 달라지는 게 있니? 시간을 두고 잘 구슬려서 일자리 알아볼 수 있게 할 수도 있잖아. 아, 그래. 저 형 말이 다 맞네. 나도 평생 놀고 먹을 생각만 한 건 아니었다고. 회사 생활하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좀 쉬고 싶은 것 뿐이었다고. 너는 몸으로 하는 택배 일이라 땀 흘리면서 스트레스를 풀잖아. 나는 사무실에만 처박혀 있어서 스트레스를 풀지 못해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아버님도 이제 그만하세요. 저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일단 저 좀 믿고 기다려 주세요. 오래 걸리지 않고 일자리 알아보겠습니다. 아, 제발 골프채 좀 내려놓으세요. 뭘 내려놔? 내 딸을 힘들게 하고 눈물까지 뽑아냈으면 다리 하나는 내놓을 각오를 해야지.
오죽 힘들었으면 내 집에 찾아왔겠나? 절대 가만두지 마요. 아, 엄마까지 왜 그래? 아, 제발 그만하라니까요. 좋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왜 계속 크게 만들려는 건데? 다리 하나 없어지면 뭐가 달라져요? 다리가 있어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웬만하면 이해하고 넘어가겠는데 제부가 너무 불쌍해서 더는 못 보겠네. 아빠, 당장 그 골프채 이리 줘요.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빠가 저 사람의 잘못을 묻고 있는데 왜 골프채를 뺏어 드는 건데? 저 인간 편을 들어주는 언니 정신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살았으니 내 입장에 대해서 당연히 이해를 못하겠지. 이러니 언니가 지금까지 결혼을 못하고 노처녀로 살고 있는 거라고. 친언니가 남편을 감싸는 행동에 많이 당황했어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모습이라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이 모든 게 저로 인해 시작된 거라는 어이없는 말도 늘어놓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언니가 제가 아닌 남편을 감싸고 도는 말에 부모님도 많이 놀라셨는지 당장 방으로 들어가라면서 화를 냈습니다. 부모님이 언니와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는 틈을 타 남편이 집에서 도망을 쳤어요. 그날 부모님과 저는 편을 들어주지 않은 언니와 한바탕 싸우게 되었고 언니는 제가 오버하는 거라면서 이해하지 못하더니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언니와의 사이는 심각할 정도로 안 좋아지게 되었고 전륜까지 끊어낸다는 말까지 나와버렸는데도 언니는 제 입장을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의 잘못된 행동 하나로 저희 가족에게도 분열이 생겼는데 남편은 이런 상황을 정리해주려고 하기보단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오는 모습에 화가 나 이혼 서류를 집어 던졌고 남편도 저와 사는 건 더러워서 못 살겠다면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혼 생활 2년 만에 각자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고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끝으로 남이 되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끝으로 저에겐 부부 생활이 안 좋은 기억으로만 남아버려 2번 다시는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이혼한 지 벌써 7년이나 지났는데 언제까지 혼자 지낼 거니? 이제 택배 그만하고 그동안 모은 돈으로 다른 일을 알아보는 건 어때? 한 번 실패했다고 언제까지 혼자 살 건데? 지켜보는 엄마 아빠도 생각해야지. 너희 언니는 그때 이후로 우리야 평생 얼굴 안 보고 살겠다더니 어디서 뭘 하면서 살고 있길래 7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는지 정말 답답하다.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까지 무너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너라도 좋은 남자 만나 자리 잡으면 엄마가 마음이라도 편하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요즘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어서 살이 5kg나 빠져버려서 우울증까지 온 것 같다. 엄마, 전에도 말했잖아요. 남자 만날 생각 없다고. 그때 너무 크게 되어서 더 이상 인연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냥 혼자 사는 게 속 편해요. 엄마는 7년 동안 묵묵히 일만 하는 제가 걱정이 됐는지 남자를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저는 이미 결혼 생각을 아예 접었어요.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과거의 아픈 기억이 아직까지 머릿속에 남아있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 문제로 언니와도 한바탕 싸우고 난 뒤 연락이 끊겨버렸기 때문에 누군가를 마음 편히 만날 수도 없었어요. 가족과 싸웠다고 천륜을 끊어낼 거라곤 정말 예상도 못했었죠. 누구나 생각의 차이는 있는 거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언니와도 다시 사이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잠적해버려서 상당히 당황스러웠어요.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하며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믿고 그렇게 언니와도 연락이 끊긴 채 살아간 지 7년의 시간이 지나가던 어느 날 택배가 마지막 한 집만 남아 서둘러 목적지에 도착해 물건을 가지고 초인종을 눌렀는데
잠시 뒤 현관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나온 한 어린아이가 저를 바라보면서 엄마가 집 안으로 들여놔 달라고 했다 하길래 꽤 무거운 물건이라 아이가 들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 집 안으로 들여다 놓은 뒤 밖으로 나가려는데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오게 된 충격적인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를 쳐다보고 있던 아이가 제 어릴 적 모습과 붕어빵처럼 닮아 보여 좀 놀라긴 했었는데 거실 벽에 붙어 있는 커다란 액자를 보는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엄마와 아빠의 결혼 사진을 보게 됐는데 충격적이게도 사진 속의 인물은 언니와 전 남편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이가 몇 살인지 물어봤는데 저를 바라보고 있던 아이가 6살이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그렇게 온몸이 굳어버린 채 액자 속의 사진을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쨍그랑 소리와 함께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언니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아무 말도 없이 언니를 쳐다보고 있었는데 유리컵이 깨지는 소리에 방문이 열렸고 그 안에서 전 남편이 튀어나와 언니가 다친 곳은 없는지 몸 상태를 살펴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전 남편도 저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죠. 지금 너희들 내 옆에서 뭐 하는 짓들이야? 내가 두 눈 뜨고 살아있는 걸 알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 정말 둘이 나 몰래 결혼한 거야? 저기 일단 언니 말 좀 들어봐. 전부 다 설명할게. 지금 상황만 봤을 땐 충분히 오해 소지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듣게 되면 이해가 될 거야. 그래. 이 사람과 나는 당신이랑 이혼하고 만나게 된 거야. 법적으로 완전히 남이 되고 나서 만난 거라니까. 그럼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거잖아. 너희 둘 다 미쳤니? 나랑 결혼했으면서 어떻게 우리 언니랑 결혼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보고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라고? 네가 지금 많이 놀랐고 충격받은 건 알지만 사람 감정이라는 게 어떻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너랑 이 사람이 이혼하고 나서 개인적으로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어. 그냥 단순히 술 한잔 하려 했던 건데 나는 네가 이 사람과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도 어느 정도 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대화라도 좀 나눠보려고 부르게 됐던 건데 원래 사랑에 빠지면 눈에 뵈는 게 없잖아.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처음 너랑 인사 왔을 때부터 사람 참 괜찮아 보여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미 둘이 결혼식을 올렸는데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어. 나랑은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네가 갑자기 이혼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는데 나는 그 말을 기회로 받아들였고 이혼을 하자마자 위로차 한두 번 만나다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던 거야. 내가 갑자기 사라졌던 이유도 너랑 부모님과 싸운 걸 핑계로 잠적하긴 했지만 이미 나는 이 사람과 만나는 동안 서로 떳떳지 않다 보니 인족이 드문 호텔에서 만나서 아이까지 임신을 했었어.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가족이 아닌 시부모님께 직접 찾아가서 전부 다 설명을 드렸지. 내가 이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에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아이를 원했던 시어머니께선 적극적으로 결혼을 허락하셨고 나는 너 몰래 비밀리에 결혼식까지 올린 뒤 이 사람의 아이를 출산해서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었던 거야. 네 눈엔 부족하고 성이 안 차는 사람이었을지 몰라도 내 눈엔 이 사람밖에 안 보였어.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나는 이 사람이 백수여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 어차피 내가 일하나 이 사람이 일하나 비슷한 돈벌이고 아이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람 보고 육아하라고 했어. 행복은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당신과는 2년의 결혼 생활을 끝으로 정리가 됐지만 지금 이 사람과는 벌써 7년의 시간을 함께 해왔어. 당신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나한테 잘해주고 있고 우리는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을 정도로 부부 금실이 정말 좋아. 그렇게 금실 좋고 떳떳한데 왜 숨어 살아? 아예 대놓고 온 동네 다 떠들고 다녀. 동생 전 남편이랑 살림 차렸다고. 왜? 아빠 엄마가 이런 사실을 알면 쓰러지게 될까봐 그게 걱정돼서 나타나지 않았던 거니?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괜히 나 때문에 혈압 올라 쓰러지시면 어쩌려고? 그냥 이렇게 나는 원래 없는 존재로 받아들이고 살면 좀 더 마음이 편하잖아. 아빠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엄마 아빠 혈압 올라 쓰러지는 꼴 볼 거야? 너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택배 일 하고 있구나? 재혼은 했고? 상태를 봐선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설마 지금까지 일만 하고 산 거야? 너한테 맞는 남자 찾아서 다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내 걱정하기 전에 너희들부터 걱정하지 그래?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워 삶을지 고민 중이거든.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어차피 너는 결혼만 했지. 아이는 낳지도 않았잖아. 그러니 상관없는 거 아니야? 너는 너 인생 살면 되는 거고 나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언니와 전 남편은 제 앞에서 엄청 당당했어요. 7년 만에 만난 언니가 전 남편과 가족들 몰래 결혼을 했고 전 시부모님은 이미 이런 사실까지 전부 다 알면서 숨기고 있었다는 게 저에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었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히 없었어요. 이런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는 방법이 그들을 무너뜨리게 하고 복수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들어 아빠한테 전화를 하려는 순간 언니가 급하게 달려와 제 핸드폰을 뺏어 던져 버렸습니다. 그날 참고 참았던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가 언니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고 저와 언니 사이를 뜯어 말리는 전 남편의 머리채까지 잡아 바닥으로 패대기 쳐 버렸습니다. 언니는 조용히 돌아가라고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라 아무 말도 들리지가 않았어요. 전 남편은 집안에서 난리치지 말라며 저를 밖으로 내보내려 하길래 전 남편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손을 올려 버렸어요. 그러자 전 남편 또한 화가 났는지 저에게 손을 올리더라고요. 언니는 이미 애 아빠고 세월이 많이 지난 만큼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다면서 조용히 살고 있던 본인 가정을 무너뜨리지 말라고 붉어진 얼굴로 저에게 화를 내고 있었네요. 그렇게 언니 집에서 한바탕 난리를 친 뒤 바닥에 떨어져 있던 핸드폰을 들고 집 밖으로 걸어 나와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쏟아내면서 이 사실을 전부 다 폭로하게 되었죠. 아빠는 말도 안 된다면서 제가 있는 위치를 알려달라 하길래 집 주소를 불러준 뒤 집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아빠가 엄마와 함께 언니의 집에 도착했어요. 아빠는 현관문을 열 때까지 강하게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전 남편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빠는 주먹을 쥐고 있던 손을 전 남편에게 날렸어요. 언니는 자기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렸다고 7년 만에 만난 부모님께 당장 나가라면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문제로 전 남편이 전 시부한테도 연락을 했는지 현관문을 급하게 열고 들어왔어요. 온 가족이 모두 모여있는 상황에서 좋은 대화는 오고 가지 않았고 험한 말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는데 전 시모가 조용히 잘 지내고 있던 가정에 불행을 만들었다며 저희 부모님이 본 앞에서 제 뺨에 손을 올렸어요. 엄마는 제가 시모에게 뺨을 맞자마자 눈이 돌아버려 시모의 양뺨에 번갈아 손을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몸싸움이 시작이 되었죠. 저도 7년간 쌓아왔던 분노를 그날 한꺼번에 모두 표출하게 되었고 부모님도 이 문제를 조용히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서로 흥분한 상태에서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는데 시모가 이런 상황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갑자기 혈압이 올랐는지 목덜미를 잡고 쓰러져 정신을 잃었어요. 전 남편은 시모에게 정신 차리라면서 흔들어 깨우려 했지만 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려 전 남편은 시모를 급하게 차에 태워 시부와 함께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네요. 언니도 그 뒤를 따라가려 했는데 엄마가 막아서더니 언니의 팔을 잡곤 할 말은 끝내야 하지 않겠냐고 화를 냈습니다. 언니는 엄마를 뿌리친 뒤 급하게 전 남편의 뒤를 따르려 했는데 아빠가 언니의 뺨에 손을 올렸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언니가 동생에게 상처를 주면 되겠냐고 화를 내며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현관문을 가로막았습니다. 언니는 정신 나간 여자처럼 난리를 치더니 아빠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언니가 거친 숨을 고르면서 저희 가족을 노려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어요. 언니는 곧바로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얼굴 안색이 바뀌더니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엄마가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보는 말에도 답을 하지 않은 채 아빠를 밀친 뒤 현관문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언니의 핸드폰에서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길래 제가 전화를 다시 받았는데 그 순간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네요. 전 남편이 급하게 병원으로 향하던 도중 사고가 나서 가족 3명 전부 위급한 상태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신호 위반과 과속을 하다가 경찰이 붙었는데 마음이 급한 전 남편은 잠시 멈추라는 경찰의 말을 무시하다가 커브길에서 속도가 높아진 차를 제어하지 못해 뒷바퀴가 미끄러지면서 그대로 가드레일에 추돌하게 됐는데 뒤에 오던 트럭이 그대로 밀어버려 전 남편의 차량이 밑으로 깔려 들어가 버린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게 된 저희 가족 모두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전 남편은 식물인간이 되었고 시부는 현장에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뇌출혈로 인해 아직까지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니는 이런 상황이 저 때문에 일어난 걸로 몰아가고 있어요.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니가 전 남편과 저 몰래 7년간 함께 살아왔으면서 이런 사실을 숨겨서 문제가 커진 건데 이게 제 탓인가요? 지금 현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아직까지 믿어지지가 않네요. 너무 절망적이고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러 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 잘못이라는 게 너무 억울합니다. 언니가 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처럼 저도 언니를 용서할 수 없네요. 아마 서로 평생 원망하면서 살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만 제 기억에서 그 인간들을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한 번뿐인 제 삶이 이렇게까지 힘들 줄 전혀 몰랐는데 저에게도 언젠간 좋은 일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택배 일하는 게 쉽진 않지만 땀 흘리며 일하는 시간만큼은 안 좋았던 기억을 잊어버릴 수 있어서 택배 일을 그만두지는 못할 것 같네요. 제 기막힌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추워진 날씨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